여기 전주 한옥마을인 거죠? 아니에요. 서울 한복판이라니까? 그러면 북촌 한옥마을? 아니야. 익선동? 아니야. 그럼 또 한옥마을이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단히 한옥마을. 와, 이 집은 흰색 돌담으로 하니까 되게 예쁘긴 하다. 너무 예쁘다. 이거 드라마 촬영해도 되겠는데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도 이런 데가 있는 줄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 뷰 보이세요? 와, 이게 경매매물로 나왔어. 이 북한산 자락을 딱 끼면서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럼 한 달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이 한옥마을로 월 현금 흐름 1,000만 원이 만들어진다고요?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어때요?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저도 이게 경매 매물이 나오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야, 은평구에 있는 한옥마을인데요. 제가 이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정말 대박 물건인지 아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진짜 기대돼요. 기대되죠? 네. 근데 일단 딱 와서 느낌을 보니까 와, 저 정말 놀랐어요. 진짜 좋아요. 여기 북한산 있고 빨리 너무 그냥 보고 싶어요. 빨리. 일단 같이 움직이면서 한번 보실까요? 네, 가시죠. 여기 토지 116평, 건물 96평짜리가 진짜 한옥주택이 나왔어요. 경매 매물이 나와서 그 물건을 지금 보러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좋다. 생각보다 괜찮죠? 여기 어떤 곳이냐면 서울에는 대표적으로 북촌 한옥마을, 네. 남산골 한옥마을, 그리고 익선동 한옥마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쵸. 근데 여기 은평구 한옥마을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야, 이게 은평 뉴타운 개발 사업을 하면서 뉴타운 하는데 보면은 단독주택 용지도 이렇게 개발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SH공사에서 2012년도에 은평 뉴타운 하면서 한옥 단독주택 부지로 분양을 했던 곳이에요. 12년도에. 이렇게 개인이 거주할 수 있는 한옥 단독주택 부지로 분양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평당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선에서 분양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한옥으로 분양을 했던 데라 일반적인 한옥 마을이랑은 좀 느낌이 좀 다른 거죠. 네. 저희가 영상 이따가 더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한옥주택 부지도 있지만 여기 또 특이하게 바로 맞은편에는 단독주택 부지도 있어요. 이게 완전 느낌이 180도 180도. 달라지네요. 오른쪽 집 보면 저거는 무슨 성 같죠? 갑자기 현대식으로 어. 점프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단순히 한옥주택만 모여 있어가지고 너무 한옥스러운 것도 아니고 현대식 건물도 같이 있으면서 생활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임대도 놓을 수 있는 곳이 되겠는데 네. 지금 우리 지금 보러 가는 경매 매물이 굉장히 놀라운 건 단독주택이 아니고 다 가구예요. 다 가구? 다 가구. 그러니까 1가구 1세대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네.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거주를 하다가 매각을 해도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저희 지금 가고 있는데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여기에 오기 전에 솔직히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은평구 나 있는지도 몰랐고 사람들이 많이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되게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Hello. Hello. Hi. Okay,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Australia. Australia. Why are you here? Just to travel to Travel? see the sights. Yeah. How long time you stay in Korea? 2 weeks. 2 weeks? Yeah. You stay in here or other place? We're staying in Hongdae and then we're staying in Myeongdong for a little bit. What do you feel about this place? Beautiful. Yeah, it's beautiful. Thank you. How do you know this place? Just by looking on Google. I am yeah. Google.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Have a good Have a day. good day. Thank you so Bye bye. much. 와, 이 집은 흰색 돌담으로 하니까 되게 예쁘긴 하다. 너무 예쁘다. 이거 드라마 촬영해도 되겠는데요? 저는 근데 진짜 너무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한옥주택 그다음에 바로 현대식 주택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게 안 느껴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물건지 앞으로 왔어요. 와, 물건지가 지금 바로 보이는 저 물건이. 여기예요? 저 물건. 근데 생각보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큰데요? 지금 바로 오른쪽에는 미술관도 운영 중에 있네. 삼각산 금암미술관. 해당 물건지도 비슷할 것 같아서 네. 내부를 들어왔는데, 이야. 와. 이야. 너무 좋다. 기와도 너무 예쁘고 진짜 잘 지었다. 잘 지었어요. 일단 이 물건이에요. 저기 지금 현재 고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저기 고운정 해가지고 지금 그 숙박시설로 돌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돌릴 수도 있고 뭐 개인이 거주도 할 수 있는 이런 물건 되겠는데,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물건에 대한 현상부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고운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으로 되어 있다, 그죠? 특이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옥은 1층인데 이게 아마 지구 단위 계획에 있어서 짓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2층으로 지은 것 같고, 현재 여기가 숙박시설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구조도를 보면 지하 1층이 또 있어요. 되게 특이하게. 지하 1층? 지하 1층에도 한 세대, 두 세대 쓸 수 있고, 이 호실을 또 구분을 해놨어요. 1호, 2호 구분해놔가지고 지금 우체통도 보면 1호, 2호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다 가구라고 했잖아요. 한 세대긴 한데 구분 호실을 해놓은 거고, 1층으로 딱 올라오면 1층에는 뭐 응접실 같은 게 있고 방도 한 2개 정도 보이고,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네.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2층으로 또 이제 올라오면 또 2층에도 방이 있고 올라올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힘들어요, 구조 자체가. 네. 그래서 저희가 선풍을 팔아가지고 이 내부를 한번 봤어요. 이렇게 2층까지는 복층으로 뚫어가지고 2층 개방감이 있는 한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되게 느낌 좋다. 네. 근데 식탁이 조금 연식이 좀 돼 보이긴 하는데, 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도 봐도 그냥 일반적인 안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 학산루라는 아기 이게 한옥풍 돌사진 사진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한옥을 입고 이렇게 가족끼리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꼬마가 지금 이 돌사진 찍어요. 아, 귀여워. 손에 말 시키지 마세요. 가자. 근데 여기가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들도 많고 주변 관광지가 조금 많아서 많이 알려졌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 한옥시설들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지만 그런 주변 인프라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그쵸, 이 그쵸. 매물 나오기 전에 몰랐어요. 저도 이런 거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딱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와, 여기 꽃도 다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거, 지금 여기 와서 보면 저기 주차장 보이죠? 한옥 주차장. 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경매 물건지 보면 이게 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분 물건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분이 아니고 저기 두 면을 이 해당 주택에서 주차장을 쓸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물건 봤을 때 주차할 데가 없어 보였잖아요. 네네. 한옥을 짓다 보면 주차하기가 참 애매하니까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용지를 따로 분양을 하고 그걸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지. 도로와 이런 주차장면이 지분이다 보니까 경매 물건지 딱 봤을 때는 지분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지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저 집을 사고 그다음에 여기는 주차장 2면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주차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손님들이 오더라도 공용 주차장, 바로 옆에도 보면 공용 주차장 있잖아요. 저런 면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물건지를 보고 바로 나왔는데, 아까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것 같고 지금 이 오른쪽 집은 이제 개인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유리창이 저렇게 딱 돼 진짜 있으면서 예쁘다. 야외 뜰도 되어 있고 되게 예쁘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1, 2억 하는 게 아니고 20 몇 억이 넘어가잖아요. 유찰 된다고 한들 이 돈 주고 사는 게 맞을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물론 20억이라는 가격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돼서 10억대까지 떨어졌다. 그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10억대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현재 지금 한옥주택 네이버 상에 있는 매물이 13건 정도 나와 있고요. 13건 정도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슷한 평수에 있는 매물 중에 가장 저렴한 게 20억에 나와 있긴 해요. 20억에 나와 있고, 근데 단점은 실거래가 많진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거주자가 많이 사는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 저기 맞은편 쪽으로 가면 약간 대로변 쪽에 있는 건데 20년도에 거래가 됐는데 연평수 60평짜리가 17억 정도에 거래가 됐거든요.
토지만 봤을 때 6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평당 1,500만 원 정도 선에 거래가 되기로 했습니다. 평균 가격은 분양할 때는 700, 8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비교하면 한 2배 정도 오른 가격이긴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토지 자체에 만약에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는 1,5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을 때는 100평이잖아. 15억, 16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고 건축 면적이 이게 96평이니까 지을 때 1,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네. 한옥은. 네. 그러면 약 9억 정도, 두 개 합치면 24억 정도가 되니 딱 감정 가격 정도는 굉장히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1차적으로 토지가와 건물 가격으로 봤을 때 낙찰받아서 다시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1회 유찰돼도 취득하고 나서 쉽게 거래가 안 되니까 꽤 오랜 기간 견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회 유찰 가격에서 단순 단기 매매를 위해서 낙찰 받는 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쵸? 그쵸. 어. 이제 버틸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관광지도 잘 돼 있으니까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숙박업으로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면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꼼꼼하신데요? 현재 고운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여기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선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호실이 2개이기 때문에 2개 호실을 만약에 1박을 풀로 채운다고 했을 때는 60만 원. 한 달 운영을 하면 1,800만 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억에 낙찰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자를 따지면 6, 700만 원이 나가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남는 수익 구조긴 하나.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는 그렇긴 한데 여기 주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보면 이 생각보다 예약률이 많이 차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주 숙박료가 낮은 20만 원대, 30만 원대는 거의 90% 이상 차있긴 한데 다른 물건들은 그렇게 많이 차있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여기 고무적인 데가 인휴당이라는 게 있어요. 연면적 89평이고 독채 전체로만 이게 에어비앤비로 하는데 1박에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예요? 160만 원. 아, 독채가 160? 160만 원. 이번 달 예약률을 보니까 한 9일 정도 예약이 차 있어요. 그래도 괜찮네요, 나름. 9일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긴 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작게 하는 것보다는 독채 전체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무조건 독채로 하겠다 하면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각으로 되어 있는 게 구분해가지고 필요하면 작게 임대 놓고 또 필요하면 전체로 임대 놓으려고 하는데 요즘에 그 서울 쪽에도 보면 이 한옥을 현대적으로 수리를 해서 임대료를 많이 받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옥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비행하면서 외국도 많이 가봤잖아요. 네. 특히 로마라든지 유럽 가면 조상덕에 살거든요.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워져. 우리가 근현대적인 건물을 지으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된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근데 한옥은 시간이 지나도 외관에서 주는 노후화 느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멋스러움이 또 있죠. 개인적으로는 현장을 와보니까 느낌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시면은 또 분별력이 없어지실 수 있으시니까 단점도 한번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이게 생각보다 제가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공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냥 땅?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키포인트로 보는 게 네. 이렇게 신규 플레이스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공터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이유는? 그게 그냥 수요를 반증하는 거야. 그만큼 좋으면 공터가 없겠지. 계속 근데 공사하고 있고. 그치. 근데 공터가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잘 받쳐주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땅값이 비싸거나 상업성이 좀 떨어지거나인데 지금 우리 뒤에를 딱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통상가 임대문이 그리고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던 나대지와 이 건물의 시세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아까 우리 봤던 그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나대지는 평당 1,5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리고 여기가 지구단위로 계획되어 있어서 선이라든지 오수관 이런 게 다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건축만 하면 된다. 건축만. 어떻게? 그냥 옆에 있는 사이즈로 딱 생각하면 된다라고 해서 성품 팔았던 거랑 시세는 비슷한 것 같고 지금 이 통 건물이 시청하시는 분들 월세 얼마일 것 같아요, 통 건물이? 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1,000은 넘지 않을까요? 이게 엄청 커 보이잖아요. 통이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분양할 때 월세 800만 원 정도 나왔다가 네. 지금은 수익성이 떨어져서 통 건물인데 400이래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지. 지금 되게 특이한 게 너무 재밌다. 한옥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오른쪽에 한옥 CU 본 적 있으세요? 와, 그 너무 예뻐요. 대한민국에 있는 CU 중에서 제일 예쁜 CU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고 바로 옆에는 투썸 플레이스. 한옥으로 된 투썸 플레이스도 있고 2층까지 보면 저렇게 이쁘다. 이쁘죠. 그리고 지금 대박이 뭔지 알아요? 지금 저 건물
여기는 지하 1층이 한옥인데 핏타임 체육관이에요. 오, 진짜 신기하다. 한옥 체육관. 임금님이 아령 들고 있다 생각. 맷돌을 돌리면서 PT 받을 것 같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다른 전통 찻집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관광지 느낌도 들면서 이런 편의 시설들도 조금씩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섹터 말고 다른 섹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여기 한옥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식으로 단독주택을 지은 곳도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느낌이 또 다르긴 하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죠. 네. 일단 물건지에서 한옥 바로 위에 단독주택 부지가 있는데요. 쭉 가고 있어요. 왼쪽에 예쁜 단독주택들도 많이 있고 여기 보면 한옥마을이라는 대주택에 정면에는 단독주택들도 있어요. 이게 한옥만 있으면 또 느낌이 좀 다를 건데 주변에 이런 단독주택들도 있어서 아주 예쁜 단독주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보면서 한 가지 공격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건 중간중간 이렇게 빈 땅들이 보이긴 한다. 이게 진짜 인기 많은 데는 빈 땅이 없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보면 지금 이런 단독주택촌 넘어서 한옥마을이 있는 거지. 해당 물건지 바로 위에 있는 단독주택 부지까지 봤어요. 부캐님 어때 보여요? 와, 느낌이 진짜 다르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정말 좋겠다. 그 생각만 듭니다. 그렇죠. 저도 이 단지만의 느낌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느낌은 너무 좋긴 네. 해요. 너무 좋긴 하고 이런 단독주택 부지까지 같이 끼고 있으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죠?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라면 만약에 같은 가격이라고 쳤을 때 이쪽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저기 한옥마을 쪽을 사시겠어요? 한옥마을을 그래도 한 번은 살아보지 않을까? 한 번쯤은. 근데 시세를 다 주고 사서는 안 될 것 같고 경매를 저렴하게 받으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한번 살아보고 파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다니면서 막상 생각보다 단점을 느끼긴 했어요. 어떤 단점이요? 이게 단독주택 부지로 분양을 하긴 했지만 관광객들이 너무 많고 거의 담벼락이 낮으니까 내부가 너무 보여서 사생활적인 면에서 조금 침해를 조금 느끼지 않을 단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럼 저기를 만약에 한옥을 낙찰을 받는다 했을 때는 그냥 내 주거용이 아니라 뭔가 투자가 좀 적절하게 섞인 걸 생각했을 때 장점이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어쨌든 금액대가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사람들 북적북적한 데 살고 싶고 사는 건 아닐 거잖아요. 확실히 마이너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실거래 데이터를 봤을 때 어쨌든 실거래가가 많지 않다라는 건 일반인들 입장에서 사기가 참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물건이 1회 유찰돼서 10억 후반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뜻 투자하기는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물건은 선뜻 투자하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매의 장점은 어찌됐든 유찰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이 1회 유찰되고 나면 한번 투자를 고민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한 번 더 유찰된다면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도전해 볼 가치는 있는 것 같고요. 경매 매물을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특색 있는 재밌는 물건들로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좀 더 특색 있고 재밌고 투자 포인트 있는 물건까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파일럿 파이트 팔콘 부동산 캐스터 부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